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드시는 모양입니다. 매일 아침 귤 하나 주니까 좋네요. 맛있죠, 귤? 예. 네. 과메기 드세요? 예? 과메기. 아, 좋아하죠. 아, 과메기 좋아하시는구나. 다행이다. 과메기는 꼭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메기는 그 뭐죠? 그 다시마랑 네. 뭐 초장 찍나? 그렇죠. 초장. 아, 다시마랑 초장. 안에 또 뭐 마늘쫑 이런 거 넣나요? 그쵸. 예, 맞아요. 마늘쫑 넣죠. 저는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과메기는. 진짜 맛있는 걸 안 먹어보셨나 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순대도 안 먹거든요. 과메기 잘 안 먹고. 내가 안 먹다 보면 아유 저거 진짜 맛있는데 안 가봐서 그렇다고. 한번 데려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딘지. 예, 진짜 맛있는데 가면 또 완전 달라집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진짜 맛있는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은 뭐 또 올랐죠. 뭐 예, 별수 예. 없지 뭐. 아주 뭐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등락폭이 점차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던 수급의 일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인가지 않습니까? 20일이죠. 그래서 네.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전체의 좀 시각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예, 그런 분위기는 뭐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분위기는 좀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수급으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어제 GM이 9% 하락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포드도 2.6% 하락을 했고, 요거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제 관세 부과한다. 요 내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요 종목들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뭐 엔비디아는 이틀간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소폭 상승을 했지만 네. 반도체 쪽은 어제 하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마존이 3% 올랐고 메타 1.4, 넷플릭스 0.8, 알파벳 0.8 이렇게 빅테크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들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했던 데에 수급 쏠림이 있었던 거는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으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여기가 이쪽으로 다 수급 쏠린다 했던 데들 네. 그런 데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움직이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견조한 상태 속에 있는데 그 밑에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수급 쪽으로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반도체, 자동차 쪽이 하락을 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빅테크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것들이 빅테크들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점진적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겠냐, 트럼프 2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원래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제 또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빅테크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저께 우리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아침 말씀드리기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뭐 그리고 전 섹터가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네.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 부분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 2,670억 정도가 있었고요. 금융투자에서 거의 대부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의 매도를 보면 2,314억 순 매도로 잡혀 있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서 코스닥은 3% 오르고 0.5% 하락한 거고 코스피도 약 1.5% 오르고 0.5% 내린 거라서 아주 뭐 다시 꺾였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물론 꺾였다는 표현이 좀 웃기네요. 올라가다가 꺾인다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만 전날에 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선방하면서 흐름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됐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변화가 조금 생기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방산주가 폭락했습니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현대로템이 13% 하락했고 하나여로가 11%, 하나시스템 왜? 10%, 아, 에너지넥슨 동전 8.7%. 휴전 이것 때문에요? 예, 이스라엘 휴전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뭐라고 대들 얘기를 했나요? 전쟁 때문에 끝나도. 오는 건 아니다. 네. 끝나도 방산주는 향후에 트럼프 이기에 계속 수혜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 예산 효율화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뉴스로 가져왔나요? 여기 있네요.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서 F-35인가요? 뭐 네, 들면서 F-35. 네. 지금은 드론의 시대고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전투기들이 이 국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돈만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예산 감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론에 촥 퍼졌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전쟁과 상관없이 방산주는 좋다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개별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전쟁이 이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자주국방이야 그러면서 네. 국방 예산 늘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방산주들이 다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요즘에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맨날 불러드리는데 이건 뭐 마이너스 20% 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3% 끝났다가 코스피 시총 1인데 어떻게 이래? 그 다음에 네. 뭐 플러스 갔다가 또 마이너스 10%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뭐 특허 관련 뭐 이런 내용들인데 예. 뭐 회사에서는 뭐 왜 이것 때문에 이러는지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해명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등락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알테오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속성은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 한번 말씀을 좀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루머가 나왔어요. 그래서 루머가 이거 진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매도일 때 나쁜 루머들 퍼뜨리는 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공매도의 제도보다도 그걸 잡아야 돼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이제 루머를 한번 퍼뜨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나쁜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탁 빠지면은 네.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는 일단 무조건 팝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거 왜 이러지 생각을 하는 동안에 네. 무조건 막 팔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 20%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아니었어. 해프닝이었어요. 네. 그러면 원위치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 갈 길을.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주식시장이 안 그래. 수급이 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매도가 나오면 일단 판 사람은 자기가 팔았는데 그거를 다시 용기 있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그리고 한번 급락을 했을 때 밑에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이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의 이거 말고도 페트론도 요즘에 뭐 해명옥시 나오고 막 그래요. 종목별로.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수급이 요즘에 좀 꼬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의 이슈라고 그러면서 급등했던 HVM 9.5%나 하락을 했고요. 현대일렉트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5%씩 하락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하면 최근의 강세 이 트럼프 2기에서는 이들이 갈 거야. 이들만 갖고 갈 거야. 얘들이 제일 세. 이렇게 했다면서 요즘에 올랐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다 매물을 요즘에 막고 있어요. 이게 어제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서 그냥 전혀 시장에 관심이 없는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요. 엔터주 있죠. 엔터 미디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엔터주가 저점으로부터
한 35%에서 50%까지 아,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오. JYP나 하이브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설명을 굳이 하려면 네. 이제 이 설명들을 해요. 설명을 하면은 뭐라고 어떤 설명을 되게 많이 하냐면 뭐 한한령이 헤어질 거 중국과 관계가 좀 좋아질 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도 그냥 지금 뭐 그냥 피 웃지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트럼프 이익이 되면서 트럼프의 어떤 건 수혜냐 어떤 거는 피해냐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관세를 올리냐 내리냐 이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 그런데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하나 오르는 많이 상대적으로 되게 강한 섹터가 뭐냐면 유틸리티입니다. 통신주. 네. KT, LGU 플러스, SKT 이런 거 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많이 빠져 있던 거나 아니면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의 수급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런 방산주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하루에 10%씩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20% 빠지면 참 진짜 곤혹스럽잖아요. 네, 네. 이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수혜이냐 피해냐라는 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지났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을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방사는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엔터가 많이 올랐는데 그 네. 엔터가 오른 이유가 굳이 네. 이제 이유를 찾은 게 네. 트럼프 시대에 큰 악영향 받을 건 별로 없더라. 무관세 수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관세 수출주.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PC 발표되고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매번 제가 전일 시황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시황까지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당선 후에 수급으로 인한 트레이드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고요. 이제 관심은 뭐냐면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산업에 영향을 실제로 줄 게 뭐냐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제 트레이딩을 수급으로 했고 네. 이제는 이제 그걸 찾는 그런 단계로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이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되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트럼프 수혜주가 뭘까요? 섹터가? 딱히 딱 얘기해 보라 그러면 진짜 되게 어려워요. 트럼프 수혜주 예, 수혜. 없지. 아니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 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미국 기업. 네, 미국 기업. 네. 미국 기업. 네,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뭐가 플러스 이 시기에 트럼프의 수혜가 되면서 이 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좋아질까 이 부분을 찾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인 모자. 예? 그 트럼프 모자이고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네. 영인 모자. 안 되겠죠? 네. 일단 재건 쪽이 조금 많이 좀 올라오는 재건.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재건 쪽에서 보면 트럼프의 성향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계거든요. 네, 네. 기계 쪽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쪽은 아마도 왜냐하면 이제 구산업에 좀 있으면서도 네. 전통 산업에 있으면서도 트럼프의 일단 근로자들 노동 좀 하층의 노동자들이 지금 트럼프를 많이 찍은 거잖아요. 이번에요. 네, 그러한 것들과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거 어떨까요? 건설 같은 거 지금 진짜 엄청 안 좋잖아요. 엄청 안 좋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 막 금리 인하 엄청 막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진 않겠으나 예. 어쨌든 그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하기 좀 좋을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 너무 많이 갑니까? 근데 그것도 미국의 건설이지 우리의 건설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설. 근데 왜 우리 기계는요. 네. 우리 기계는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 기계들이 많아요. 네. 네, 그쵸, 그래서 기계는 좀 되는데 우리 건설이 미국에 진출해서 그건 미국에서 아니죠. 예, 그게 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전기 설비, 예, 변전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지금 변압기. 약간 좀 애매해요. 또 애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 맞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던 그 변압기 업체들 그런 업체들 뭐 예를 들어 제너럴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멕시코에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득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뭔가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났으면 그럼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예. 같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냐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 주신 거 뭐냐면 그 미국의 변압기 우리가 엄청나게 뭐 지금 뭐 수출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거의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멕시코가 30%입니다. 비중이. 미국의 변압기의 수출 네. 비중이 멕시코가 30%예요. 네. 그리고 캐나다께 있고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멕시코산이 그렇게 됐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혜일 수도 있는데 네, 요 네. 얘기들 지금 그렇죠. 그 하시는 얘기를 되게 거예요.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런 예.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가 지금 정답이에요. 지금 시장에.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2017년도 했거든요. 그긴 하죠. 그렇긴 하죠. 2017년도 했는데 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6년도 트럼프가 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되고 나서 잠깐이었어요. 네. 잠깐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요일은 휴장이고 오늘 밤 열리고 목요일 휴장이고 금요일 날 반장이에요. 그래서 관방 분위기가 좀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은 요즘에 그 시장을 이렇게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을 때 선물은 저는 선물 5분봉을 항상 띄워놓고 보거든요. 선물 시장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니까 선물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 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띄워놔요. 네. 어쩜 그렇게 똑같이 움직입니까? 너무너무 예민해요. 아, 그래요? 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선물 좀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얘가 오후 들어서 쭉 올라가면 시장이 툭툭툭 떨어지고 아주 예민하게 그런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환율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더 하나의 특징은 우리 1,400원 위로 안 찾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위로 치고 가지는 않죠. 잘 네네. 가만히 보시면 네네. 1,400원 위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뭐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네. 1,393원 1,394원 갔다가 1,400원 갔다가 또 매일매일 그러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어떤 뭐 개입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발표되는 부분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직도 시장 심리는 이제 불안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매도 강도는 좀 줄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국내 기관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기에 추정하면서 좀 거래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이 왜 들어왔나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저가 매수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어 펀드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책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연기금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연기금이 7월에 8,200억 순 매도했거든요. 연기금 내내 팔았어요. 일단 8월에 6,900억 샀습니다. 이 8월이 언제입니까? 이거 왜 이때 샀을까요? 그 폭락했을 엔화 네. 네. 엔고로 엔캐리로, 폭락했을 네. 때예요. 폭락하니까 산 거예요. 밑에서. 폭락하니까 샀다. 밑에서 네. 산 겁니다. 9월에 1,500억 샀고 10월에 4,500억 샀거든요. 11월에 1조 8천억 샀습니다. 어저께까지. 오, 많이 11월에는 1조 8천억 순 매수했어요. 샀네요. 네. 뭐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샀지 않습니까? 뭘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네이버, 대한항공, 기아 이런 거 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종목 하나하나가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산 것 같지 않죠. 잘 보시면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뭐 다 떨어져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에너솔도 그렇고 현대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그냥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것하고 밸류 정책에 따라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가 매수는 공격적 매수와 보수적 매수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하네요.
공격적 매수와 보수적 매수가 있는데 공격적 매수라 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네. 네. 빨리 사고 싶은 거. 네, 네, 네. 보수적 매수는 떨어질 무조건 때? 네,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매수는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네, 올라가지 않아요. 공격적 매수가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격적 매수의 대표 주자들이 단기 거래를 하는 액티브 기관들이에요. 액티브 자금들이에요. 네. 요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우 들어왔다가 우 빠지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런 자금들이지 연기금이 지금 지수의 어떤 하락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지수가 지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좀 상당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구분을 좀 하고요. 근데 종목은 이제 개별 기관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뉴스에서는요. 1번 뉴스는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서 한국 거시경제 전망 어제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한국 성장률 1.8%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수출 약화로 투자도 줄면서 성장률을 부진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금리는 2.25%까지 약 100bp 정도 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대중 고율 관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반사 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냥 뭐 서울 지점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뭐 아주 잘 맞췄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요 내용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년 전망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 수출이 좀 약화될 거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버티고 가야 된다. 그 맨날 얘기하지만은 우리 GDP 성장률이라는 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네. 근데 소비 C 음. 안 좋잖아요.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I 투자. 네. 투자의 부분은 반도체나 이런 분에서 투자를 좀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자회사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쉬쉬하면서 얘기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권 기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지금 롯데가 다 팔고 있습니다. 롯데가 부동산 진짜 되게 많이 팔아요. 아, 그래요? 저기 롯데 그 자산들을 롯데 그 부산에 있는 그 네. 백화점 있죠. 네. 그거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그런 건데 그것도 판다 그러고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의 상황이 아니죠. 그럼 아이도 안 돼. 네. 그럼 지인은 정부 지출이란 말이에요. 네. 정부 우리 돈 없다면서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정말 답답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 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뿐이 없다. 근데 그것도 좀 약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네. 자체는.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너무 우리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보면은 답답하고 실망스럽잖아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위는 높지 않으나 출발은 아래서부터 시작을 한다. 출발은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저는 그게 내년에 정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는 높지 않으나 우리 시장이 위는 높지 않으나 출발은 낮은 곳에서 출발한다. 아, 올라갈 곳은 많지 않지만 지금은 싼 싸다. 데는 올라간다. 지금은 싸다. 지금은 싸다. 싼 건 맞는데 네. 위가 높지는 않지만 아래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좀 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바텀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거시경제의 부분을 추정하면서 거래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네. 그것보다는 저가 매수 바텀 피싱을 하는 거죠. 또는 종목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바텀 피싱이 그 시장이 안 되는데 바텀 피싱이 왜 되느냐? 그거는 왜 되냐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만약에 내가 지금 더블을 내고 싶어. 내가 요만큼은 돈을 가지고 100% 수익률을 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해서 골라서 2배 내는 거랑 네.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2배 내는 거랑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을까? 시총 1, 2위가 2배 올라가려면 지수가 거의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물론 얘기에서 그건 쉽지 훨씬 더 않겠죠. 신뢰가 높고 네. 가능성이 있고 또는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면 수익률의 차이인 거예요. 네네. 제가 엔터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밑에서 잠깐 올라오고 월봉, 양봉 한 번 냈습니다. 네. 한 번 냈는데 50% 올라간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그걸 찾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많아요. 요즘에는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선택의 문제이고 뭐 미국 시장에서 돈 탑으로 계속 쫓아갈 거냐 맞아요. 아니면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볼 거냐의 문제인데 내년에 얘기들을 할 때는 그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관세 문제는 뭐 좀 나오긴 했었고요. 예, 관세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요, 자기들이 협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USMCA. 협정을 해놨는데 그걸 파기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자유무역 협정 해놨고 이런 협정을 해놓은 데서 행정명령으로 파기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하나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의 포인트 하나는 중국발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유입된다. 그리고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요 워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나오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이 뭐 IRA 폐기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그러더니 그거 아니네. 그리고 또 관세라고 했는데 그 관세도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무작위로 막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좀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런 게 지금 요 어제 뉴스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시장에서 바라본 것 같고요. 중국은 기존 관세 10%라니까 뭐 다른 데 25%인데 10%면은 기존 관세가 뭔데? 근데 기존 관세가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얘기는 말씀드렸고 연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뉴스 그런 게 아주 시장에 직접적인 뉴스는 없어서 제가 다른 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22년 만에 첫 채권 투자를 했다.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워렌 버핏이 채권 투자를 주로 했던 시기는 2001년에서 2002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IT 버블 문제 때입니다. 이때 채권 투자를 했어요. 주식 운영을 줄이고 채권으로 투자를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9월 기준으로 단기 재정증권 및 채권 투자 금액이 3,040억 달러. 이 9월 기준에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냐? 2,716억 달러. 주식보다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훨씬 많은 거예요. 9월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간간히 계속 들었습니다. 현금화 많이 했고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채권을 한다. 근데 채권도 어떤 걸 한다고요? 단기 채권만. 단기 채권. 단기 채권만. 이걸 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갖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월 단기 재정 증권, 3개월물. 네. 그게 급락을 하면 그거는 진짜 위험하다. 네네. 예,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단기물의 수요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지금 워렌 버핏처럼 버크셔에서처럼 이거 주식 투자도 못 하겠어, 장기 투자도 못 하겠어. 나는 단기적으로 적정한 이유를 주는 난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시장이 어렵거나 네. 또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현금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단기 유동성 네. 자금으로.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에만 단기적으로만 자꾸 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3개월짜리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건 네. 이제 위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단기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시장이 계속 견조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거물급의 투자자들은 이분들은 또 워낙 금액이 크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했겠죠. 만약에 뭐 위험하다고 했지만 내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오니온에 뭐 안 좋았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 적어도 한 6개월, 1년 동안은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하지 않는다 생각을 들어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와중에
한 5분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지금 상법 개정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이 58년간 연평균 수익률 20% 냈다고 하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만큼 이거 지금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결코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 중 다음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좋은 기업은 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한다. 미국은 낮은 국가 위험으로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결국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정책기의 신뢰 바탕으로 수급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결과로 지금 워렌 버핏이 왜 이걸 미국 시장을 고평가라고 생각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차트 하나만 그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채권에서 빼기 미국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고요. 네. 이건 더 다이나믹합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빼기 미국이 보유한 해외 주식 뺐더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전에도 계속 플러스였다가 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 세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지나고 팬데믹 이후에 얘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표가 둘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급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밸류나 아니면 지금의 미국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런 수급을 볼 때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생각할 때는 다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쏠리면 생이 나타나는 거는 아주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물론 저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 많이 샀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항상 그런 양쪽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균형을 네.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게 좀 많은 네. 그런 이제 포인트들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